기출 필수 지문과 유사 문제들이 기본서 순서로 각 단원마다 문제로 구성되었고 문제만 풀어도 정리 및 암기가 됩니다. 학원, 기본서, 영상을 이용한 학습하신 후 단원별 합격 테스트를 이용하시면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시간 내에 풀어나가는 시간 관리 습관이 길러집니다. 작은 화면에서는 소리 위주로 들으시고 큰 화면에서는 큰 화면을 통해 테스트를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반복하시면 좋습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지문과 유사한 문제들을 모아서 문제가 구성되었습니다. 설명 이미지나 이해만 반복하지 마시고 시험 지문에 익숙해지는 반복적 암기 시간이 필요합니다. 매매 단원입니다. 본 단원에서는 계약금의 성질과 과실 취득권 매도인의 담보 책임, 해약금으로 계약 해제 중점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총 40문제 중 2문제에서 4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비중 있는 단원입니다. 매매 단원, 기본, 필수, 암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절 기본, 필수, 암기입니다. 1번.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약정은 필수 요소이다. 2번. 매매는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 일시적 계약이다. 3번. 매매 계약에서 그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충분하다. 4번. 타인 소유의 물건이나 권리도 장래에 생길 물건이나 권리도 매매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5번. 매매에서 반대급부는 금전에 한한다. 반대급부가 금전 외의 재산권이면 교환에 해당한다. 6번. 매매의 일방계약은 매매의 목적물, 이전 방법, 매매가액 및 지급 방법 등이 내용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7번. 매매의 본계약은 채권계약일 수도 있고 물권계약 및 가족법상의 계약일 수도 있다. 그러나 예약은 언제나 채권계약이다. 8번. 매매 예약은 특약 또는 관습이 없는 한 일방 예약으로 추정한다. 9번. 일방 예약은 예약완결권의 행사를 정지 조건으로 하는 매매 계약이다. 10번.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므로 특약이 없는 한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제척기간에 걸린다. 제2절 기본, 필수, 암기입니다. 11번.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다. 12번. 예약완결권은 재산권으로 양도성이 있고 채권 양도의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며 부동산 물권 이전을 위한 본계약의 예약완결권은 가등기를 할 수 있다.
3번. 매매의 일방이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14번. 매매 예약이 성립한 이후 상대방의 예약 완결권 행사 전에 목적물이 전부 멸실되어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5번. 계약금 계약은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이다. 매매계약과 동시에 행할 필요는 없고 매매계약이 무효나 취소되면 계약금 계약도 실효된다. 16번. 계약금 계약은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의 지급을 요건으로 하는 요물계약이다. 17번. 계약금은 계약 체결의 증거로서 언제나 중약금의 성질을 가진다. 18번. 계약금은 해지권을 유보하는 성질로 민법은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추정하고 있다. 19번. 채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성질로 위약금이라 한다. 위약금 특약이 있을 경우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20번. 민법은 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위약벌이란 손해배상 이외에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약정된 금액이 과도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는 없다. 제3절 기본, 필수, 암기입니다. 21번. 이행의 착수 후에는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는 할 수 없다. 중도금 지급, 잔금 준비 후 등기소, 동행 촉구 등 이행 착수에 해당하고 이행의 준비만으로는 이행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22번.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을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이 경우 을이 중도금 지급기일 전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갑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3번.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 외에 계약금 배액에 대한 이행의 제공이 있으면 족하고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는다 하여 공탁할 필요는 없다. 24번.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등기비용 같은 이행비용은 계약비용이 아니므로 매수인 부담하는 것이 거래관행이다. 25번. 매매 목적물의 인도함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인도 장소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26번. 매매 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에서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대금 완납하고 인도를 완료한 과실은 매수인에게 속한다. 27번. 매매 비용을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28번.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란 매매 목적물인 권리 또는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이다. 29번.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매도인이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고의 과실이 없어도 책임지는 무과실 책임이다.
30번. 매도인의 담보 책임과 매수인의 반환 의무는 동시 이행관계가 있다. 제4절, 기본, 필수, 암기입니다. 31번. 당사자 1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32번. 매도인은 담보 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도 알리지 않은 사실 및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양도한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 33번. 계약 해제로 인한 당사자 상호 간의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 이행관계가 있다. 34번. 매매의 목적이 된 타인의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 당시에 그 권리가 타인 소유인 것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35번. 타인의 물건이 매매의 목적인 때에는 그 매매 계약은 유효하며 원시적 불능으로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명예신탁자는 타인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36번.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악을 불문하고 매도인의 담보 책임으로 그 부분을 비율로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37번. 대금 감액 청구권은 선악불문,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은 선의의 매수인만 행사 가능하다. 선의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 1년 내에, 악의 매수인은 계약한 날부터 1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38번.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원칙적으로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39번.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가 있는 경우 선의 매수인은 그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0번. 매매의 목적인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남은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악의 매수인은 계약한 날부터 1년 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5절, 기본, 필수, 암기입니다. 41번. 매매계약 당시에 그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거나 수량 부족일 경우 선의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 및 계약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안날부터 1년 내 행사할 수 있다. 42번. 매매계약 당시에 그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거나 수량 부족일 경우 악의 매수인은 어떠한 내용의 담보 책임도 물을 수 없다. 43번. 수량을 지정한 매매란 그 수량을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대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를 말한다. 44번. 매매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으로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 경우 감액 금액이 비율적 산정의 어려움으로 대금 감액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45번. 매매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으로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 경우 선의 매수인은 계약 해제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을 안 날부터 1년 내 행사하여야 한다. 악의의 매수인은 어떠한 내용의 담보 책임도 물을 수 없다. 46번. 매매 목적물이 저당권, 전세권이 행사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 담보 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선악불문하며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고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47번. 하자란 특정된 목적물의 품질이나 성능이 불일치한 상태로 판단 시점은 계약 체결 시이며 경매에 있어서는 담보 책임 규정이 적용되나 하자로의 담보 책임은 적용되지 않는다. 48번. 건축의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해 법적 제한으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 이는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49번. 하자에 대한 선회무과실 매수인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해제권 행사가 가능하고 달성 가능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선회무과실 매수인은 하자를 난 날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50번.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제도이므로 하자의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6절 기본, 필수, 암기입니다. 51번. 물건의 하자에서 특정물과 종류물 매매에 하자가 있을 경우 선의, 무과실 매수인은 계약 목적이 달성할 수 없을 때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다.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완전물급부 청구권도 인정된다. 52번. 물건의 하자에서 특정물과 종류물 매매에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완전물급부 청구권은 6개월 제척기간에 걸린다. 53번. 경매에서는 권리의 하자에서만 담보 책임이 인정되고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담보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54번. 경락받은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 경락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55번. 담보 책임을 지는 채무자가 자력이 없을 경우 경락인은 대금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게 그 대금 전부나 일부의 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채무자가 권리의 흠결을 알고도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6번. 채권이 매매의 목적인 경우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되고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57번. 판매는 매도인이 목적물을 도로 사오는 외형으로 매매계약과 동시에 판매할 권리를 유보하는 경우를 말한다. 58번. 판매권은 형성권으로 판매 목적물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동산,
부동산 채권, 지식재산권 모두 가능하다. 59번.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매매 체결 이후에 하는 환매특약은 재매매의 예약으로 한다. 60번. 환매기간은 부동산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하고 연장할 수 없다. 환매기간의 기산점은 특약이 성립한 날이다. 제7절 기본, 필수, 암기 61번. 매매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가 경료된 이후 그 부동산 매수인은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제3자에 대해 환매 특약의 등기 사실을 들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62번. 매도인이 환매 기간 내에 환매 이사 표시를 하고 환매에 의한 권리 취득의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의 가압류 집행한 자에 대하여 권리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63번. 재매매의 예약이 환매와 구별되는 점은 특약 시기와 존속기간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재매매 대금도 제한이 없으며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만 가능하다. 제8절 기출문제입니다. 1번. 매매의 일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8회. 1. 매매의 일반계약은 물건계약이다. 2. 매매의 일반계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 효력이 생긴다. 3. 예약완결권을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였는지에 관해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다. 4. 매매계약이 성립한 이후 상대방의 예약완결권 행사 전에 목적물이 전부 멸실되어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도 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그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5년 내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키포인트. 예약은 항상 채권계약이고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을 고려한다. 매매계약이 성립한 이후 상대방의 예약완결권 행사 전에 목적물이 전부 멸실되어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도 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그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0년 내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답은 2번입니다. 2번.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30회. 기업, 현실 매매는 요물계약이다. 니은, 매매의 목적물은 현존하는 것이어야 한다. 디귿, 계약비용, 채무의 이행시기, 이행장소 등 매매계약의 세부사항에 관한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리을, 재산권 이전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객관적으로 전부 불능으로 된 경우에는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미음,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매매계약에 있어서도 매매대금은 반드시 계약 당시에 확정되어야 한다. 비읍, 매매 목적물의 반대급부는 금전에 한하지 않고 금전적 가치평가가 가능한 것이면 된다. 1. 기업, 니은 2. 니은, 디귿 3. 디귿, 리을 4. 리을, 미음 5. 미음, 비읍 키포인트. 현실 매매도 매매의 일종으로 낙성계약이다. 장래 물건이나 권리도 매매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매매 목적물의 반대급부는 금전에 한한다. 답은 3번입니다. 3번.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30회. 기억,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다. 니은,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디귿,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이행을 제공하면 족하고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1. 기억 2. 기억, 니은 3. 기억, 디귿 4. 니은, 디귿 5. 기억, 니은, 디귿 키포인트. 이행기에 약정이 있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 답은 5번입니다. 4번.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을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1회. 1. 을이 지급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2. 갑과 을이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약정한 경우 갑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없다. 3. 을이 중도금 지급기일 전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갑은 수령한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다. 4. 만약 을이 갑에게 약정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 갑은 수령한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5.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고 매매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갑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없다. 키포인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고 매매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경에 그러한 사정만으로 아직 이행에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매도인으로서는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다. 답은 5번입니다. 5번.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4회. 1. 측량비용, 등기비용, 담보건말소 비용 등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2. 매매 목적물이 인도함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인도 장소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3. 매매의 일방이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4.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5. 계약금 계약은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이고 요물계약이다. 키포인트. 등기비용은 계약비용이 아니라 채무의 이행비용이므로 채무자인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담보건말소와 소유권 이전 등기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 관행상 매수인이 부담한다. 답은 1번입니다. 6번.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6회. 1. 매매 비용을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2. 지상권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매매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그 인도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4. 매매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경우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5. 당사자 사이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매매의 예약 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한다. 키포인트. 매매의 목적물은 물건과 권리이다. 따라서 지상권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답은 2번입니다. 7번. 갑은 그 소유의 엑스토지에 대하여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30회. 1. 엑스토지가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인도 의무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을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엑스토지를 미리 인도받았더라도 그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3. 엑스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이 대금 지급을 지체하여도 갑은 대금의 이자 상당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4. 엑스토지를 아직 인도받지 못한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하여도 매매 대금을 완제하지 않은 이상 토지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갑에게 귀속된다. 5. 엑스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면 을이 대금을 완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엑스토지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갑에게 귀속된다. 키포인트. 매매 목적물을 인도 받기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답은 5번입니다. 8번.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5회. 1.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2.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3. 담보책임의 면책특약이 있는 경우 매도인은 알면서 알리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면한다. 4.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은 목적물의 인도 장소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5.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키포인트.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담보책임의 면책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다만 매도인이 하자를 매도인은 알면서 알리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을 진다. 답은 3번입니다. 9번.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4회. 1.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원칙적으로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 출재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매매 목적이 된 부동산의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가 있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그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남은 부분만이면 매수를 아니하였을 경우 악의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매매계약 당시에 그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선의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키포인트.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남은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라도 악의의 매수인은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답은 1번입니다. 10번.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매도인이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5회. 1. 수량을 지정한 매매란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를 말한다. 2. 악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선의의 매수인은 멸실된 비율로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4.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5. 선의의 매수인은 일부 멸실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따른 매수인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키포인트.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답은 2번입니다. 11번.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6회. 1.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자가 그 전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 매수인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저당권의 행사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악의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권리의 전부를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게 실외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 4. 매매 목적의 부동산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계약이 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이 갖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키포인트.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행이익의 손해를 배상한다. 해제는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이 갖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행사되어야 한다. 답은 2번입니다. 12번.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8회. 1. 건축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해 법적 제한으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는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2. 하자담보 책임으로 발생하는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3. 하자담보 책임의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의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담보 책임 면제의 특약을 맺은 경우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5.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므로 하자의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수 없다. 키포인트.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제도이므로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답은 5번입니다. 13번. 부동산 매매에서 환매 특약을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0회. 1. 매매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가 경료된 이후 그 부동산 매수인은 그로부터 다시 매수인 제3자에 대하여 환매 특약의 등기 사실을 들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2. 환매 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3. 매도인이 환매 기간 내에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는
그 환매에 의한 권리 취득에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자에 대하여 권리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4. 환매 기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그 기간은 5년이다. 5.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키포인트. 매도인이 환매 기간 내에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환매에 의한 권리 취득에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자에 대하여 권리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답은 3번입니다.